안녕하세요. 가볍게 시작하는 C 언어 라이트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원인 배열과 포문에 대해서 나갈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부분인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변수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배웠던 정수형 변수, 실수형 변수, 그리고 문자, 그리고 문자열 변수와는 상당히 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배열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배열을 어떤 변수를 쭈루룩 배열한 것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배열을 사용한다면 여러 형태의 변수를 나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배열을 사용할 때는 정수형 변수들을 나열하는 배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교재 39페이지에는 배열에 대한 한 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는 조금 줄여서 써보면은 뭐 이런 형태가 배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괄호가 쳐져 있고 원소들이 콤마로 구분되어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형태를 어디서 많이 본 적이 있으시진 않은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거는 집합인데요. 배열은 집합과 비슷하게 원소들을 모아놨다, 즉 여러 개의 변수들을 모아놨다 이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집합보다는 순서상에 가까운데요. 그 이유는 배열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것을 먼저 배열하냐에 따라서 이것 배열의 값은 또 배열에 가지는 속성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변수를 나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배열은 순서상과 비슷한 성질을 갖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 배열의 몇 번째 원소 그런 식으로 배열에 있는 요소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배열에서는 1이 첫 번째 원소, 2가 두 번째 원소, 3이 세 번째 원소, 4가 네 번째 원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배열에 있는 원소들의 몇 번째 원소인지를 가지고 접근을 할 때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쓰는 것은 바로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색인이란 뜻이죠. 이 배열의 각 변수가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이 배열의 어느 위치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인덱스라 하는 것은 0부터 시작합니다. 즉 1, 2, 3, 4 이런 배열이 있다면 이 첫 번째 원소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이 인덱스를 0, 두 번째는 1, 2, 3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배열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배열에는 순서가 있다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배열을 만들고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39쪽을 보시면은 배열을 만드는 일반적인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int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수형 변수를 만들 때는 int를, 그리고 문자와 문자의 변수를 만들 때는 char를, 또 실수형 변수를 만들 때는 float를 사용하였는데요. 이 배열을 만들 때는 정수형 변수와 같이, 그리고 프로그래밍 기본형인 이 int main에 이 int와 같은 이 int를 사용하여 배열을 만듭니다. int 다음에는 이렇게 배열 이름, 즉 우리가 변수의 이름을 정해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배열의 이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바로 크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괄호를 친 다음에 정수형으로 크기를 나타내어 주는 것은 문자열을 만들 때도 했던 방식인데요. 하지만 문자열과는 달리 이 배열의 크기가 10이라면은 이 배열에는 10개의 원소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배열의 크기가 10이기 때문에 뭐 1부터 10까지 이렇게 자연수의 집합이라든지 집합이 아니라 자연수의 순서상을 담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다시 한번 문자열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자면 문자열에서는 이 크기가 총 글자 수 플러스 1이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총
배열 안에 들어있는 변수의 개수, 즉 요소의 개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열의 크기를 정해줬으면은 변수를 만들라는 이 값을 만들고 값을 정하라는 뜻에 이 등호를 붙여준 다음에 배열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배열은 우선 중괄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중괄호의 시작이 배열의 시작, 그리고 중괄호의 끝이 배열의 끝이 되겠죠. 그리고 배열에서 각각의 변수는 이렇게 콤마로 구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열에는 10개의 변수가 있는 건데요. 1, 2, 3, 4, 5, 그리고 10까지 이렇게 10개의 변수가 각각 따로따로 있는 상태인데 이 변수가 모여 배열이라는 것을 이루고 그 배열이 하나의 변수처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반복문이나 조건문이 아닌 경우에 이 콤마 찍는 것은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배열에는 이렇게 인덱스라는 것으로 몇 번째 원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교재 40페이지를 보면 인덱스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40페이지의 맨 처음에 있는 array 1의 네 번째 인덱스가 4인 원소는 사실상 다섯 번째 원소를 의미하겠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 원소는 인덱스가 0, 1, 2, 3, 4 그렇게 하나씩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9의 인덱스는 무엇일까요? 해보면은 아홉 번째 원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배열에서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9가 가지는 인덱스는 8이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 배열의 특정한 위치에 있는 원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배열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과 같이 대괄호를 쳐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인덱스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배열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드만 입력해 주시면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코드를 값을 다시 정하는 코드로 바꿔줄 건데요. 어, 이렇게 정해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배열에 있는 변수의 몇 번째인지를 나타내주는 인덱스를 가지고 변수에 접근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은 이 부분은 변수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서 이 number array라는 배열에 있는 인덱스가 8, 즉 아홉 번째 원소의 값을 3으로 정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고 printf를 사용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게 되면은 원래 기존에 있었던 9가 아닌 우리가 새롭게 정해주었던 3으로 잘 바뀌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배열의 원소를 인덱스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배열의 인덱스 같은 경우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배열의 인덱스 플러스 1번째 원소, 즉 1번째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덱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이 변수의 그 배열에 속하는 변수의 값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다시피 이 변수 배열에 있는 변수를 인덱스로 접근한 다음 그 값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열과 인덱스로 이거를 나타내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의 변수 취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프린트문이 나타내는 뜻은 numArray라는 배열의 인덱스가 8, 즉 아홉 번째인 요소의 아홉 번째 변수를 이 %d, 즉 정수형 변수니까 %d겠죠. 그러니까 %d에 넣어서 출력하라. 즉 이 큰 따옴표하고 %d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인덱스가 8인 그리고 다 아홉 번째 위치에 있는 이 변수를 출력하라는 이런 뜻이겠죠. 근데 앞에서 이 변수를 다시 3으로 바꿔주었으므로 아까 이것을 실행했을 때는 실제로 3이 출력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배열의 크기를 확인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배열의 크기를 정수형 변수로 나타내어주는
코드가 있습니다. 어, 네, 바로 어떤 배열의 크기를 나타내주는 것은 size of number array 분의 size, 반대죠. size of int 분의 size of num array 이 부분의 코드가 될 텐데요. 여기서 이 num array라는 것은 제가 이 먼저 만든 배열의 이름을 num array라고 지정해줬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 배열의 이름에 따라서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변수를 만드는 부분인데요. 정수형 변수이기 때문에 이 int는 건드릴 수 없고요. 이 변수의 이름에 해당하는 array 사이즈는 여러분이 역시 원하는 변수의 이름으로 바꿔주셔도 무관합니다. 그러면은 이 배열의 사이즈는 10인데 과연 이게 잘 10으로 추적되어서 나올지 그것을 한번 추적해 볼까요? 그러면은 printf 큰따옴표 %d를 한 다음에 이 우리가 만들어준 변수인 array 사이즈를 여기서 넣어서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310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실 3하고 10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서 3을 출력해 줬기 때문에 3이 있고 그거에 이어서 10을 출력해 줬기 때문에 실제는 310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3하 이 바꾼 배열의 인덱스가 8인 변수와 그리고 이 배열의 크기인 10을 출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열에서는 초보자들이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바로 인덱스 이 부분입니다. 주로 많이 하는 실수가 이 첫 번째 변수의 인덱스가 0이 아니라 1로 생각하고 프로그래밍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가 많은데요. 이런 오류들은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들도 가끔씩 범하는 오류이니 이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인덱스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 배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열의 크기가 10이니까 인덱스는 당연히 9까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인덱스를 10으로 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11번째 원소일 텐데 이 배열에는 11번째 원소가 없고 심지어 배열의 크기가 10이기 때문에 11번째 원소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배열에서 이 인덱스를 사용할 때는 항상 범위를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은 이 코드는 배열에 있는 변수의 값을 바꾸는 코드인데요. 이때 이 인덱스가 8인 즉 아홉 번째 변수는 정수형 변수니까 나는 여기 int를 써줘야겠다 라고 하면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배열에서 이 배열에 있는 값들을 바꿀 때는 int를 빼고 이렇게 바로 배열의 이름, 인덱스, 그 다음에 바꿀 값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배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덱스의 범위와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한다. 그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